안녕하세요. 예, 채널 사운드시티의 김원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떤지, 왜 시작하게 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개인적인 이유로도 괜찮은 것이죠? 예, 그렇죠. 네, 저희 개인적인 이유로는 사실 요새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개인 PR을 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저희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세션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기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홈 레코딩 작업을 자주 해왔으니까 그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홈 레코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자리를 마련했어요. 네. 예. 그러면 홈 레코딩에 필요한 것들이 한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좀 추려가지고 한 6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홈 레코딩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홈 레코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미지가 전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기타 한두 대 정도 녹음해가지고 이제 샘플 정도 만든다. 진짜 녹음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가이드 정도 제작하는 정도로 한정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본 녹음으로서 음원 제작을 완성 단계까지 제작을 하기 위한 레코딩 작업도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예, 최근에 이제 홈 레코딩으로 아예 음반을 발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내에서 이제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노래 같은 거 불러가지고 이제 보컬 작업을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 홈 레코딩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럼 홈 레코딩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이제 첫 번째로 컴퓨터가 있겠죠. 그렇죠. PC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컴퓨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컴퓨터로 이제 홈 레코딩 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형태가 이제 DTM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DTM이 무엇인가요? DTM이 이제 데스크탑 뮤직의 약자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음악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음악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즉 요즘 최근에 있어서 이제 홈 레코딩 이퀄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이제 DTM이 되는 거고. 그 컴퓨터는 대부분 집에 한 대씩 있으신데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쭤보시는 게 이제 맥이 꼭 필요하느냐, 맥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실제로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 가셨을 때 거기서 음악 작업이나 혹은 뭐 다른 전문 작업하실 때 항상 맥북 쓰시거나 혹은 다른 프로분들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맥북 혹은 맥 프로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일상 저 같은 경우는 중고로 25만 원짜리 노트북을 가지고서 음원 작업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짜리? 네. 거의 2년 전, 3년 전쯤에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한 25만 원짜리 컴퓨터, 노트북. 그걸로도 홈 레코딩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 물론 이제 트랙 수가 많아지거나 음원 작업할 때 필요한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트랙 정도까지는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네. 그럼 그 정도까지면은 실제로 앨범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5, 60 트랙 정도면은 충분히 곡 한 개 정도는 쓸 수 있을 그 정도 분량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레코딩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맥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맥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일이 하고 싶어서 프로툴즈를 배우려고 했는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프로툴즈 플러스 맥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에 이제 좀 익숙해져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윈도우만 한 20몇 년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버리고 맥으로 당겨져. 그렇게 이제 홈 레코딩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맥을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 저 같은 경우는 맥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시작했지만, 근데 사실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위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왜 맥이 녹음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어필을 했을까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맥 PC가 윈도우즈 PC들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안정성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 이제 렉에 걸리거나 버퍼가 잘 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윈도우즈를 돌리는 PC에서도 충분히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원 작업을 하는데 충분히 문제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 95 시대, 98 시대, 이제 그리고 XP도 은근히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블루 스크린 같은 게 많이 떠버려요. 예, 이제 특히 9598이 그랬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블루 스크린 떠버려요.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 작업했던 게 싹 날아가니까. 예, 그래서 뭐. 정말 당황스럽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맥에는 이제 잘 그란 현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작업자분들이 이제 소중한 작업물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맥을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맥의 필요성에 있어서 PC를 새로 구매하셔야 되는 상황 혹은 새로 맞추시려는 분들 이 홈 레코딩을 하려고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셔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PC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로도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동영상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을 한번 좀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의문이 드는 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건 대체 뭐죠?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소리를 컴퓨터에서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호환에 도와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소리의 입출력을 뭔가 중간 관리자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꼭 필요하느냐? 네. 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은 이제 각 유저마다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차이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타 녹음을 하는 식이다 보니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하시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악기 연주를 녹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경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러면 녹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홈 레코딩도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악기만 활용을 해서 하시는 작편곡들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사실상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모니터링 스피커랑 연결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갖추어 놓으시는 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좀 그렇죠. 이게 이제 홈 레코딩에서 이제 레코딩이 빠져버려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상악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 곡을 만들어도 이제 가이드 보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쯤은 있으면 이제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보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마이크가 되겠는데요.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노래방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충격에 꽤 강하고 이런 디자인. 네. 그리고 그죠. 혹은 이제 가수들 노래할 때도 이런 걸 주고서 많이 노래를 하게 되시죠. 충격에 강하고 이제 직접적인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이크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있는데 콘덴서 마이크. 네. 콘덴서 마이크는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엄청 약하나요? 네. 뭐 이래 콘덴서 마이크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돈을 잃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대신에 굉장히 이제 섬세한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보컬의 녹음이나 혹은 가끔 성우분들 녹음에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죠. 혹은 어쿠스틱 기타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콘덴서 마이크를 두고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를 써야 되는 데는 뭔가 한 가지 더 필요하죠. 네. 이제 팬텀 파워라고 해서 48V의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마이크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녹음까지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스피커나 헤드폰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편곡 위주로 작업 환경을 바꾸면서 모니터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고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정보를 나눠주시면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녹음된 이 소리를 이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TV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이어폰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사운드바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좀 좋지 못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역이나 고역이라든가 이게 다 잘려져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적극 추천은 이제 못 드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쓰시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 모니터링 헤드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홈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집에 스피커를 놓고 스피커를 크게 틀면은 이제 주변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좀 방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스피커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이제 헤드폰이 이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약간은 저유로운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스피커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는 크게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 전에 이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서 구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또 별도의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홈 레코딩에서 마스터 키보드들 마스터 키보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일단 마스터 키보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마스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편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제 일반 피아노처럼 생겼어요. 이제 그 건반악기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피아노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가상악기를 사용하실 때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세요. 이제 그 가상악기 종류로는 이제 뭐든지 다 있어요. 이제 뭐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스트링, 뭐 브라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드럼까지. 예. 거의 모든 것들을 이 마스터 키보드로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마스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레코딩에 있어서 사실 필수적은 아니에요. 이제 그 대부분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마스터 키보드 대신에 이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마우스로 딸깍딸깍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이제 마스터 키보드 하나쯤은 이제 구비를 해두시는 게 자편곡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약간은 더 편리하시지 않을지. 그리고 특히 건반을 이제 좀 다루실 수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키보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시겠죠. 보컬 녹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큰 필요는 없으세요. 보컬이라든가 기타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 이제 본인에게 이 마스터 키보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제 그 여부를 좀 따져보고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건반을 잘 다룰 줄 모르는데도 항상 이 마스터 키보드를 통해서 가상악기 작업을 해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니까. 그러세요? 가능하면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긴 합니다. 저 같은 가능하면 네. 예, 자편곡 하시는 분들 한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DAW. 네. 제일 중요하죠. 예. DAW가 뭔가요? DAW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로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가지고서 녹음에서부터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재생하거나 이제 그런데 사용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DAW 소프트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큐베이스가 있을 거고 이제 로직, 프로툴즈, 에어부터 라이브 등 뭐 또 굉장히 많죠.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이제 무료 소프트부터 해서 이제 비싼 이제 프로그램까지 다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 DAW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냐 맥이냐 따라서 구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로직 같은 경우는 오직 맥에서만 구동이 되고 있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DAW가 어느 OS에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서 구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DAW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굉장히 비싸요. 이제 큐베이스라든가 이제 프로툴즈 이런 것들은 아마 평범하게 사면 60-7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판 혹은 이제 연가판 등이 네. 있죠. 네. 큐베이스의 경우에는 엘레멘츠, 예, 엘레멘츠. 학생분들을 위한 스튜던트 버전들도 별도로 존재하고 예, 예. 심지어 케이크워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예. 배포가 됐었죠. 아, 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케이크워크 같은 경우는 원래 프로 대상으로 하던 그 프로그램을 그 일반적으로 쳤을 때도 한 70만 원 하던 프로그램을 그냥 공짜로 풀어버렸어요. 네.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남들이 이게 좋다라고 해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런 무료 버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야 이게 더 잘 맞다 싶으신 쪽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버전을 먼저 한번 접해보시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DAW를 선택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동영상이 저희가 이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 초보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홈 레코딩에 있어서 필요한 6가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제 초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로 구성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들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 김원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